다 이게 거짓말이었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사랑받았던 기억이 그냥 송두리째 확 날아가 버렸어. 젊은 시절에 그래도 사랑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마음이야 저도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를 사랑을 하는 거는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좋은 대학 가면은 사랑이 되겠지. 좋은 직장 가면은 사랑이 되겠지. 좋은 사람 결혼하면 그쵸? 되겠지. 결혼하면 되겠지. 결혼했더니 이게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어서.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신가요? 어릴 때 생각했던 그 40대는 인생이 좀 쉬워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배워야만 할까요? 오늘은요, 연애뿐만 아니라 내 일, 내 가족,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 전문가 윤홍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너무 최근에 너무너무 줄치면서 감동적인 책을 읽었어요. 사랑 수업. 진짜 줄을 많이 쳤어. 제가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해서 모셔봤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근데 아직도 사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네. 이게 진짜 나를 호칭하는 게 맞나? 선생님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이게 좀 띄워주시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책 광고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네. 제가 나오신 지 좀 오래됐잖아요, 이 책이. 네, 그렇죠.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남겼는데 저의 지친 마음에 잔잔한 힐링이 되었었어요. 만약에 누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네. 뭐라고 하시나요? 뭐 사랑꾼? 저도 워낙 헤매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도대체 요게 뭔지 내가 많이 잘 알고 막 그거에 대한 뭐 지식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할 때도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같이 좀 요 답을 좀 찾아나가 봅시다. 네. 요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해서 저는 책을 쓰면서 이런 거겠다라고 이제 감을 좀 잡은 상황이라서 네. 또 오늘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나한테 배워라. 그게 아니라 그 힘든 마음을 저도 이해가 되니까 네. 어떻게든 여기서 좀 헤어나 봅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잘 됐잖아요. 근데 됐죠. 이거를 보고도 선생님 여전히 사랑이 어려워요. 여전히 그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이런 독자들의 편지를 읽고 네.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렇죠. 네. 뭐 처음에 자존감 수업이 나왔을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지만 잠 못 주무시는 분, 뭐 너무 화가 나신 분, 뭐 여러 가지 이제 표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네. 내가 왜 이럴까요라고 하다가 좀 이해가 되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때 자존감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좀 속 시원해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일상의 언어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잠 못 잔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대체 왜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자존감 수업을 읽고 뭐 치료를 받아도 왜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지, 이제 그 2차적인 문제에 이제 또 저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는 건데, 나는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그게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니면 사랑 못 받은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거나. 그렇죠. 사랑을 받았었는데 다른 기억으로 이게 사실은 덮여졌거나. 다 이게 거짓말이었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사랑받았던 기억이 그냥 송두리째 확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뭐 문자로는 알겠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적용을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더라. 네. 아니면 애당초 이 사랑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얽힌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남들이 친구가 사랑을 해주고 연인이 사랑을 해줘도 이거를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좀 받아 먹던 기억이 있으면 꿀꺽꿀꺽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그 사랑을
감사하게 받아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 관계에서 얽혀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랑이 나타나도 못 먹는, 못 받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사랑 수업 읽다가 이제 많이 울었는데 저는 오늘 구독자님들이 이런 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꼭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네. 사실 제 나이는 연애 이런 거는 조금 아득한 나이가 됐는데 안 되죠. 예.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만은 저희 나이가 되면은 왠지 쓸쓸해진답니다. 내 인생이 네.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야. 마흔이 되니까 헛헛한 감정이 들거든요. 예. 제가 그때 사랑 수업 썼죠. 근데 저는 오늘 영상을 제가 3부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조금 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거 조금 용기가 생기실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사랑이 뭐예요, 선생님? 저도 사랑 수업 책 쓰면서 네. 편집자하고 여기서 몇 달을 막 엉켰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자존감 수업 쓸 때는 자존감은 뭐다. 자존감을 이루는 상대축은 뭐다. 네.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랑은 뭐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저거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게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지금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든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 언어의 정의부터 먼저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부터 들어갔더니 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1.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해한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와준다.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얼굴만 생각해도 그 얼굴이 너무 귀한 거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귀하면서 또 도와주고도 싶고 또 그러는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게 또 이해가 또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식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이해를 못 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사랑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저의 마흔, 40대는 되게 노련해지고 현명해져서 그렇죠. 특히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 인생을 대하는 감정이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더 어려워요. 어릴 때보다.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나를, 누군가를 또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질까? 저만 이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아닌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인생에서 발전을 하거나 성장을 해 나가는 그 두 큰 축이 하나는 일, 생산적인 활동,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그 일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사랑은 좀 밀어놨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불행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공부를 이제 막았죠. 좋은 대학 가면은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랑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았죠. 좋은 대학 가면은 사랑이 되겠지. 좋은 직장 가면은 사랑이 되겠지. 근데 좋은 직장 갔는데도 또 안 돼. 왜? 좋은 사람 결혼하면 그쵸? 되겠지. 결혼하면 되겠지. 결혼했더니 애를 낳으고 그래. 그래갖고 애를 낳으면은 애들이 한 10살만 되면 괜찮겠지. 야, 이게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어서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추구해야 될 가치들도 있지만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이거 사랑에 대한 거를 한번 인식은 하고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고 숙련은 안 되더라도 달달달달 암기라도 좀 하고 있어야 맞아요. 중간중간 틈새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랑이 굉장히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에 특히 우리 20대 친구들 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닥친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좀 밀어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을 결국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네, 이거 마음의 욕구를 버리십시오. 이런 식의 솔루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욕심이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는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요? 밤에 졸려 죽겠어. 자고 싶어. 그런데 이 자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자. 이런다고 잠이 안 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사회적인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그럼요. 그냥 한가로운 소리가 아니다. 그렇죠. 사치품이 아니라 사랑은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직립보행을 시작했냐? 30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의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써서 음식물을 집까지 가져가 줘야 되니까 발로 뻥뻥 차고 가고 입으로 밀고 나만 다 먹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는 것보다는 손으로 들고 가야 되니까 직립보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인류는 하필이면 손으로 들고 갈 만큼 많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려고 했냐?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돼. 그렇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얘네 것까지 먹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직립보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300만 년, 100만 년 동안 계속 본능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욕구였었는데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고학력 사회가 돼가지고 사랑을 미뤘다고 이 기본적인 본능이 사라졌을 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상실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죽음을 느끼는 그런 어떤 내가 밥을 못 먹은 것처럼 내가 이거 생명과도 직결된 어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학교에서 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혹시나 그 얘기를 누가 듣고 또 학교 입시에다가 심리학이나 사랑을 또 집어넣어서 학생들한테 달달달 외우게 할까 봐. 그치,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나면은 네. 그럼 또 애들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냥 내 할 일을 그냥 열심히 하자. 사랑의 감정, 인생을 살면서 행복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조수빈 TV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랑에 대해 조금 더 배워가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20, 30대 때 꼭 짝을 만나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독점의 성격이 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20대 때 잘 나갔던 언니들, 잘 나갔던 오빠들,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만나고 싶어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상품에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금방금방 짝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젊은 시절에 그래도 사랑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야 저도 그렇죠. 저는 생각하기를 사랑을 하는 거는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정도는 해외여행을 이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것까지 다 보고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얘기도 들어보고 속 감정도 들여다보고 정말 지저분한 것까지 다 이제 들여다보는 거니까 바닥을 봐야 돼. 보게 되죠. 막 그 바닥을 바닥을 보게 되는 거라서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당연히 권하잖아요. 가보면은 막 지저분한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다녀온 사람들은 또 갈 생각을 하듯이 그 여행과 같은 거니까 권하게 되고 이 사람들한테 애도 좀 나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가라 그러면은 좀 어렵지만은 근데 여행을 다녀오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짝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인생을 똑같이 살았을 때 조금 더 인생을 넓게 사는 느낌은 있어요. 좀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시는지. 네, 해요. 그럼 만나면 돼요. 사랑하세요. 네,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제 애매한 대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이 있나? 무슨 남자건 여자건 간에 지금 2월달 이때 조심해야 돼요.